안녕하세요. DJ 리미입니다. 책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훌륭한 책이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용기 있는 결단의 순간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뭉클한 열정이 솟구쳐 오를 때 결연한 자세의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법이죠. 끓어오르는 열정은 한 권의 책이나 혹은 강연을 접할 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한 권의 책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죠. 한 권의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 자신이 나아갈 바를 정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그의 나이 43세 때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를 읽었습니다. 링컨은 흑인이었던 톰 아저씨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흑인 노예제도의 모습을 깨달았죠. 대통령이 된 후 흑백 문제에 휩싸인 미국에서 주저없이 흑인의 편을 들어 많은 백인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는데요. 링컨은 이후 남북전쟁 승리 축하 파티에서 오늘의 이 영광은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를 쓴 스토우 부인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옳은 일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책을 한 가지씩 소개하려 합니다. 링컨의 삶을 변화시킨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변화시킨 책들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책, 나를 변화시킨 인생의 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DJ 주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DJ 주아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인생 목표를 리셋하게 만든 특별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내 인생 5년으란 책입니다. 특별할 것 없이 바쁘게만 지내던 어느 날 이 책을 만났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유독 와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책의 인용구들 중에 특별하게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생각을 버려라. 나쁘지 않은 인생의 끝은 결국 나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고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이 없던 저는 스스로 위로하듯 그래도 바쁘니까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며 괜찮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끝이 나쁠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의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 또한 신은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주었지만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지 않았다. 열망은 신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열망을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지독한 연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에너지가 되었고요. 이 책에서 진정한 독한 놈의 정의를 제대로 깨닫고 열정과 열망을 가진 독한 놈이 한번 돼보자 라고 해서 구체적 오늘의 투두리스트와 미래의 투비리스트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저를 있게 한 책, 바로 내 인생 5년후를 나눠보았는데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 그분들만의 인생책이 다 있을 텐데요. 유독 항상 밝은 긍정의 힘을 나눠주시는 DJ 아이니님의 인생책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이니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DJ 주아님 덕분에 저도 오늘의 투두 리스트와 미래의 투비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5년 후 책 기억할게요. 안녕하세요. DJ 아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이 들 때 또는 답답할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나요? 저는 고난과 역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여다보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때가 많은데요. 저를 변화시킨 인생책은 국제공인 로고 전문가 김미라 박사의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김미라 박사는 이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통찰한 로고테라피, 즉 위미치료라고 하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풀이하며 이야기해주죠. 나무가 고통을 견뎌내는 방법이 있듯이 로고테라피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고통을 감내하는 삶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고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힘을 찾으며 살 때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순간순간 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다시 보고 밑줄 긋고 사색하는 제 인생책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온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책 정말 기대되는데요. 온맘님 나와주세요. DJ 아이니님 잘 들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과 힘을 찾으려 할 때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도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맘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몸과 마음이 어떠세요? 저처럼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없어서 분노를 여기저기에 표출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싶다면 2020년에 출판되고 라라 이 필딩 저자, 이지민 번역, 메이븐 출판사의 홀로서기 심리학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후회할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끌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아직 이리저리 흔들리고 툭하면 바스라지는 유리멘탈의 소유자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제 감정을 조금 들여다보고 한 박자 뒤로 물러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늘한 가을, 독서의 계절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홀로서기 심리학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다음은 DJ 영언입니다. DJ 영언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나와주세요. 저도 때로는 분노, 오해, 불안을 경험하며 시달릴 때가 있는데 오늘 DJ 온맘님이 소개하신 책이 아주 좋은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영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은 코로나 시대의 많은 분들에게 절박한 현실 질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집 책꽂이에서 이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재발견했습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책입니다. 원 제목은 영어인데요. Live like you are dying 입니다. 저자는 두 사람, 팀 니콜라스와 크레이크 와이즈맨입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저자가 책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고 팀 맥그로라는 가수가 불러서 그래미상도 받고 미국에서 칸츄리송으로 각광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 책은 스토리텔링 형식인 노래 가사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재해석해 줍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까지 살면서 못했던 일들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노래입니다. 좋은 일, 좋은 남편, 그리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락키 마운틴 등산도 가고 등등 엑스레이 찍은 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은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각자는 어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지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요? 이 책은 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듯이 살아가라. 당신은 삶의 길이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삶의 깊이만은 조절 가능하다. 이어서 DJ 리미님의 기발한 선택,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리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삶의 길이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삶의 깊이는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이 정말 너무 와닿네요. DJ 영언니님 덕분에 또 정말 좋은 책을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DJ 리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29살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마리는 29살인데요. 29살 생일날 그녀의 현실은 계약직에다가 살찌고 못생긴 외모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양다리, 아픈 부모님, 공과금도 못 내며 매일매일 버티는 것이 힘든 나날을 지내며 마침내 죽기로 결심을 하죠.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바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살 생일에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밤을 보낸 후 멋지게 죽기로 결심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년 뒤 죽어야 하니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기 위해 생전에 생각지도 못한 호스티스, 누드 모델, 그리고 파견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1년 후에 죽을 건데 세상 무서울 곳이 뭐가 있겠냐며 누구보다 담대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그날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모으게 되죠. 라스베가스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도 생기고 희망도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던 그녀는 어제 죽었다. 이로써 나도 또 다른 오늘을 얻었고 인생의 연장전을 이어가게 되었다. 30살 첫날 내가 받은 선물은 생명이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계획 없이 눈을 뜬 적이 없었고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간은 언제나 부족했다는 그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DJ 여러분들의 인생책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책 다들 있으시죠? 늘 그렇듯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삶을 나라도 열정적으로 살아야지라며 40대 중반까지 달려왔습니다. 인생 최고의 스승은 책이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그 책을 읽고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생명, 즉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DJ 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